안녕하세요. 저는 모으기, 쓰기, 나누기,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의 저자 고경혜입니다. 아이들과 지난 7년간 용돈 교육 습관을 길들이는 것을 함께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7년간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네네. 들어있는 책이네요. 네. 그 직접 자녀와 또 경험하시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교 그렇죠. 그런 학생들하고도 같이 하시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담긴 건가요? 네. 사실 용돈이라는 주제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아이들 용돈 주는 거 그냥 코 묻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용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큰 돈을 줘도 되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들 텐데 그럴 땐 아이와 얘기해서 조금 금액을 조절하면 되겠죠. 왜냐면 부모님도 세뱃돈을 아이가 받기까지 여러 이제 투자가 있었잖아요. 친척들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받은 돈을 모으기, 쓰기, 나누기로 구분해서 저금통에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네.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도 좀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10만 원 중에 모으기는 5. 그러니까 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5. 그 다음에 소비는 4. 그리고 나누기는 1. 이렇게 해서 5만 원, 4만 원, 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용돈이 들어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모으기는 계속 뭐 적금 통장이나 저금 통장에 모아둘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는 아이가 사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계획해서 살 수 있고 나누기는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대 4대 1이라는 게 네네. 이게 좀 적절한 비율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으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큰 금액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모으기를 3으로 줄인다거나 그리고 소비를 뭐 4 이렇게 간다거나 4, 5 이렇게 간다거나 그렇게 그때마다 조절하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아이에게 절제라는 것을 가리키는 과정이에요.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아이는 모르니까. 네네네. 돈에 대한 그쵸. 감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5대 4대 1로 계속해서 뭔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반복 노출되면은 네. 그게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체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소비를 할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설날에 이제 세뱃돈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시계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 저금통에 있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떼를 쓰겠죠. 사달라고.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모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죠. 네. 눈물도 다른 엄마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눈물도 찔끔거리고 그랬었는데 엄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아이가 알고 그 다음부터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개월 정도 있다가 2, 3개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있다가 그 시계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5대 4대 1이라는 게 네네. 이제 설날 세뱃돈 말고 네. 한 달에 이렇게 용돈이 또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5대 4대 1을 웬만하면은 지키는 그렇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요즘 부모님들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아이한테 큰 용돈을 주고 혹은 유산을 미리 떼어주고 주식 투자를 경험해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주식 공부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용돈 관리를 먼저 해서 돈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그 흐름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재테크 고수분들이 또 네. 부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거의 꼽는 게 절약 검소. 그렇죠. 네네네. 소비 통제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줄 거냐, 음. 아니면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인데, 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음.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정말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주어진 돈을 굴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알면 돈의 가치가 더 돈의 중요성 이런 걸 더 네. 많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 만약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5대 4대 1이면 네네, 4로 이제 그 아이가 소비를 하는 그렇죠. 거가 되고 1은 뭐 네네. 기부나 이런 네네네. 정도로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5는 계속 또 모으는 거고. 모으고 또 투자도 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저는 5감각이 다 발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눈으로 보고 10,000원, 아. 1,000원짜리 10장이 어느 정도 두께고 그리고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한 장과 이런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아이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디지털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그냥 숫자를 공부하는 거죠.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근데 정작 물건을 살 때 물건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은 그만큼 들어있지 않고 그것을 잘 아이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000원, 2,000원 써보는 경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는 느낄 수 없는 실물 경제 꼭 필요하다. 네네. 실물 화폐를 좀 쥐어지는 네네네. 그런 그렇죠. 거. 네.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이미 그 돈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페이를 쓰더라도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더 쓸 수 있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드를 쥐어주고 아이가 그냥 그 돈이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로 그냥 쓴다거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카드를 쓰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출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땡겨 쓰고 내 통장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건데 이게 정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럴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네. 정말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물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진짜 그 성인분들도 소비 네. 통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 남발하고 이럴 때 그렇죠. 좀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신용카드 가위로 자르라고 맞아요. 한 장만 남겨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체크카드만 쓰던가 네네, 현금 쓰라고 맞아요. 하라고 네. 하는데 근데 내가 당장 소비하고 싶을 땐 그게 안 되죠. 음. 그냥 일단은 먼저 사고 보는 거니까 네.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린아이들은 빨리빨리 배우고 변화도 네네. 빨리빨리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 말씀해주신 처럼 그런 실물화폐로 훈련, 습관을 들이면 네. 정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시장이에요. 그래서 꼭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뭐 집에 내가 읽고 이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이라든가, 뭐 혹은 문제집을 샀는데 풀어보지 않은 문제집이라든가, 뭐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판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당근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거래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익혀보고. 네네. 네. 대신 뭐 아이가 혼자 하게 하는 것보다 네, 부모가 이제 함께 함께 도움을 하면서. 주는 거죠. 네. 네.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요. 네네. 그때 애들 데리고 가면서 또 경험하게 하면 되고.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듯이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벌어서 쓰도록. 네, 그게 뭐 나가서 벌어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또 절제를 배우는 건데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용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무조건 너 설거지하면 엄마가 1,000원 줄게 이게 아니고요. 아이하고 의논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아이가 엄마 그럼 저 설거지 해볼게요. 아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가짓수를 거예요. 알려주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이것을 너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음. 중에서 너 뭘 해볼래? 이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집안 청소는 별론데 설거지는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네, 엄마가 다 식사를 차리고 정리하고까지 너무 힘들죠. 정말 하루가 너무 바쁜데 이 중에 아이가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엄마에게는 큰 쉼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돈의 가치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용돈을 조금 네, 인센티브처럼 지어주면서 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하면 얼마. 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돈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우려하는 또 어른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돈으로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그 경계선 같은 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돈을 지불할 때는 저희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회사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 이사가 되고 아니면 뭐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각자 다 역할을 정해서 자기 할 일과 그다음에 집안일과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얼마, 뭐 영어책 한 권 읽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는 만큼 벌게 되잖아요. 그때는 따로 용돈은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용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아이가 힘이 드니까 어떤 땐 때론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집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엄마 저 용돈 안 필요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 회사는 하지 말고 전에 했던 방식으로 용돈을 조금씩 주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네, 그때 해서 조금 더 벌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 문제풀이라든가 책을 읽는다거나 자기 방 청소라든가 이런 건 사실 아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는 저희가 이제 용돈을 주지 않고, 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대신 아이가 했을 때 가족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거나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절약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동 공간을 뭐 정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빠의 구두를 닦아줬거나 뭐 요리를 해줬거나 그리고 세차를 하거나 세차도 아이가 해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세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동 세차를 가더라도 3,000,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세차를 하면은 뭐 3,000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야, 또 그런 시행착오가 또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럼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웅달님도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가정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가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부탁을 하면 해줘요. 용돈을 안 줘도. 네. 왜냐하면 중학생 이상 되면 용돈이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용돈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친척들이나 다른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용돈이 커져요. 그리고 이미 모으기 쓰기 나누기 저금통을 통해서 큰 돈을 모아봤기 때문에 네, 돈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거를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야, 단지 그렇구나. 잘 관리할 뿐이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뭐 쿠키도 만들어서 그냥 주고, 어. 네,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촬영 나오는 날은 네. 아이들끼리 그냥 볶음밥도 해서 먹고, 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함께 했던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나마 이렇게 우려하시는 게 뭐 약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변하고 정없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만약에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럴 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아이와 먼저 협의를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어릴 때는 아이와 협의할 때 조금 부모 쪽으로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더 이끌었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는 무조건 따라오지 않아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됐을 때, 설득이 됐을 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 가정 그게 좀 다 다르니까 그 네네. 맥락 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녀와의 소통이네요. 그렇죠. 많은 의사소통을 소통이죠.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렇게 용돈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용돈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용돈기 입장은 좀 조심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만약 학교에서 정말로 아이가 선생님과 잘 진행이 된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부모가 써야 한다고 약간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는 용돈기 입장이라는 건 어른으로 치면 가계부거든요. 저도 가계부는 월 단위로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계속 꾸준히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적어야 할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연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적어야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적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무조건 용돈 기입장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다 적용해서 아이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건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모든 방법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아까 웅달님이 인센티브를 주시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도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세차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데 작은 아이가 한 번은 호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아이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저희는 이미 엄마하고 호떡 만들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제가 일하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냥 먹자니 너무 미안하잖아요. 엄마를 대신해서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호떡 한 장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유 엄마 무슨 얼마예요? 그냥 드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건데 1,000원 받으세요. 하고 이제 1,000원 주고요. 이렇게 즐겁게 해왔던 활동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인데 유튜브 활동을 보면서 쿠키를 만들더라고요. 초코칩 쿠키. 얼마 전에 모카빵도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네네네네.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와 요즘 유튜버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 활동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유해한 것을 볼 때는 부모가 조금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제지 안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오늘 뭐 만들어 보지 이러면서 보다가 엄마 제가 뭐 버터랑 뭐랑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죠. 굉장히 좋은 취미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분이 좋으면 그럴 때는 용돈을 주죠. 근데 이런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저는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용돈을 좀 더 챙겨주기도 해요. 그러네요. 되게 좋네요.